네, 금요일 아침 여러분들의 수익의 폭을 조금 더 넓혀드릴 수 있는 굿모닝 펀드 함께하겠습니다. 네. SK증권 이민환 과장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민환 과장과 좀 얘기를 나눠볼 펀드 오늘 벌써 이제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고배당주 펀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자, 오늘은 또 어떤 펀드 좀 소개를 해주실 예정인가요? 네, 오늘은 그 중소형주 펀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뭐 최근에 그리스 문제나 중국 증시 폭락으로 인해서 중소형주가 크게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중소형 펀드의 수익률이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나 이제 크게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뭐 한 주간 뭐 1,000억 원 넘게 자금이 들어오기도 했고 여전히 이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뭐 중소형주 펀드가 어느 정도 유망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수익률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부분에서 상위권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시사할 점도 있어서 이 펀드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사실 주식시장에서도 최근에는 어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좀 관심이 가실 것 같은데 일단 중소형주 하면은 그래도 성장 장점력이 높은 종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맞아요. 되거든요. 예. 특징적인 부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운영사별로 어느 정도 이렇게 세부적인 차이점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소형주 펀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한 중소형주 투자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징을 좀 더 이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소형주 시장 자체로 투자 기회가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 중소형주 시가총액 250조고 시가총액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90조 750개 종목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저희 우리나라가 상당히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한적인 제한적인 상승 여력으로 인해서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매력이 지속될 전망으로 계속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비우호적인 환율 정책과 중국 경기 부진 등을 감안해 보아도 대형주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중소형주 내에서 종목 찾기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우호적인 정부 정책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정부의 이제 강력한 내수 부양 정책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내수 업종 비중이 좀 높은 중소형주 지수에 좀 더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을 전망하기 때문에 좀 더 중소형주를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일단은 장점들과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주에 좀, 새로 이제 펀드 좀 들어가 보려고 이렇게 쭉 봤어요. 이제 종목들 쭉 봤더니 어떤 펀드들이 좋을까 봤더니 최근 1년 사이에 그래도 최근에 수익률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중소형주 펀드들이 1년 동안 수익률은 꽤 높았던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 좀 중국 펀드가 좀 많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중소형주 펀드들이 좀 더 상위 랭크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중소형주 펀드 투자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다 보니까 더욱더 펀드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5가지 정도 이렇게 제가 예를 항상 좀 드는데 네. 펀드 선정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펀드에 편입된 종목이 내재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인지 아니면 높은 미래 성장 가치는 종목인지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안정성과 초과 수익 창출을 고려한 균형 있는 이제 분산 투자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셋째로는 시장의 구조적 변화나 대형주 주도 시장에 적절히 이제 대응하고 있는지. 네 번째로는 과도한 베팅을 자제하고 적정 수준의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좀 더 부가적인 걸 말씀드리면 한 종목이나 두 종목, 특징이 이 종목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포지션을 늘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좋을 때도 있지만 반대로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는 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단기 성과가 아닌 좀 더 우수한 장기 성과를 보유한 펀드인지를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마 이 다섯 번째가 좀 더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이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이 부분을 알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제로인의 펀드 닥터 사이트에 가면 5개 정도로 해서 좋은 펀드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선별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팁입니다. 네, 그래요. 아무래도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과는 다르게 좀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장기 성과 보유에 대해서도 좀 잘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도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기업 하나를 이렇게 공부해서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어려움이 크진 않으실 것 같은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떤 종목이 장기적으로 우수한지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이런 선별에 대해서 좀 좋은 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펀드 수익률 아까 전에 대내외 악재로 조금 흔들렸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선방했다고 하셨거든요. 수익률 한번 체크해 주실까요? 네, 저는 그 세 가지 펀드를 좀 가져왔고요. 네. 뭐 최근 1년 수익률 기준으로, 그다음에 7월 15일 기준에 이제 제로인 펀드 닥터에 있는 수익률 수준을 가져왔습니다. 네. 세 가지 가져온 펀드로는 마이다스 미소 중소형주 이 주식형 A 펀드하고 미래에셋 성장 유망주 중소형주 펀드, 그다음에 동양 중소형 고배당주 이 펀드 세 개를 가져왔고요. 네. 동양 마이다스 미소 중소형주 펀드 같은 경우에는 1년 수익률이 75%, 그다음에 미래에셋 성장 유망주 같은 경우에는 45%, 동양 중소형주는 39%의 수익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형주가 지금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좀 높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뭐 다 한 30-40%대 이상의 어떤 수익률을 1년 사이에 좀 보여줬었고, 특히 최근 6개월 사이에 좀 흐름은 상당히 좀 좋았던 모습입니다. 뭐 그냥 한 달 사이에 어떤 조정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뭐 한 6개월 사이에 좀 수익률은 꽤 괜찮았던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 중에서 좀 그 중에서도 좀 탑픽 펀드 뽑는다면 어느 펀드를 좀 오늘 추천해 주실 계획이신가요? 아무래도 그 요즘에 운용사 중에서 좀 핫한 운용사기도 하고요. 마이다스 네. 에셋이. 그다음에 1년 수익률도 가장 좋아서 이 마이다스 미소 중소형주 펀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그 마이다스 미소 중소형주 펀드의 운용 전략을 통해서 이 탑픽 펀드를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제 글로벌 그 트렌드를 감안한 투자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종목 발굴을 한다는 데 있어서 글로벌 트렌드를 항상 그 리서치에 강점을 둬서 한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고, 네. 두 번째로는 저성장 시대에 구조적 성장 그 중소기업 위주로 투자를 한다는 것도 이 이점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턴 어라운드 국면에 진입한 중소기업의 투자라고 해서 높은 기술력 또는 이제 점유율을 바탕으로 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높은 기업 위주로 투자한다는 것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그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된 기업을 좀 발굴하고 부동산 및 자회사 이 보유자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인해서 기대 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이다스 에셋 자산운용만의 그 특징이라고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요. 네. 자산운용사만의 그 운용사의 이제 네.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도 이 뭐랄까 그 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운용사들도 물론 이제 보는 관점이긴 합니다만, 거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종목들을 좀 발굴해 내느냐, 그게 아마 이제 운용사의 어떤 노하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네. 이 글로벌 트렌드를 상당히 감안한 투자라고 강조를 해주셨었는데, 최근에 어떤 업종별로 우리 시장과 그러니까 외국 시장에 커플링되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수익률을 체크해 주셨었는데 6개월은 49%, 1년 사이로는 75%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수익률 추이 좀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자산 구성을 보면서 네. 수익률 네. 부분 짚고 가자면 네. 그 펀드의 1년 수익률을 보면 이 빨간색 그래프가 펀드의 수익률을 볼 수가 있고요. 연두색 부분이 BM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더 이제 그 그림에서 표를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펀드 수익률의 벤치마크 대비해서 1년 수익률은 뭐 42%, 6개월은 35% 정도 그러니까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펀드 내 비중의 자산 구성을 보면 주식 비중은 93% 정도로 아주 유동성 부분이 한 7%를 정도 가져가는데 어느 정도 그 유동성 있게 시장에 네. 반응한다는 것을 좀 더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 업종별 주식 투자 비중을 좀 더 보시면 네네. 경기 연동 소비재와 산업재가 전월에 비해서는 증가를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유형 평균 대비해서는 경기 연동 소비재는 아직 낮고 산업재는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산업재의 비중을 더 늘리고 있는 걸로 봐서 유형 평균보다 산업재 섹터를 좀 더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이 이 마이다스 에셋 중소형 펀드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탑5 종목을 좀 더 보자면 네. 현대 엘리베이터, 네. CJ, 뭐 한미약품 이런 식으로 지금 네. 탑5 종목이 되어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산업재인 현대 엘리베이터가 유형 평균보다 높게 가지고 가고 네, 있다는 네.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전체적으로 지금 종목들, 구성 종목들 보니까 최근에 좀 한 3, 4개월 사이에 지금 국내에서 상당히 또 아주 핫했던 이제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좀 편입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벤치마크에 비해서 좀 초과 수익률을 좀 많이 내고 있는 그런 펀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최근에 좀 매력을 느끼고 있는 그런 펀드이기도 하네요. 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수익률이라던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부분도 자세하게 살펴드렸으니까요. 예, 관심 펀드에 한번 넣어두시고 꾸준히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성장 시대에 중소형주 발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요. 길게 오래 가져갈 펀드로서 중소형주 펀드도 반드시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굿모닝 펀드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SK증권 이민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굿모닝 펀드까지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국내로 또 눈을 돌려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